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리티 캐스팅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장 펜듈럼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요. 소제목, 당신은 언제나 원치 않는 것을 얻는다. 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펜듈럼은 지지자들에게서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데 에너지를 뺏기는 것은 문제의 반쪽일 뿐이다. 펜듈럼이 매우 파괴적일 때는 지지자의 행복과 미래의 운명도 모두 손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부정적인 정보나 달갑지 않은 사건을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 이 모두는 다름 아닌 펜듈럼의 집적거림이다. 사람들은 삶에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두 가지 중 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 정보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겁을 주면, 즉 그 정보가 뭔가 자기와 깊이 관련된 것이라면 사념 에너지가 거기에 사로잡힌다. 펜듈럼의 올가미에 걸려서 펜듈럼의 공명 주파수에 동조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화를 내기 시작하고 붕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만을 마구 토해낸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는 그 파괴적인 펜듈럼의 주파수에서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는 것이다. 펜듈럼이 그 에너지를 모두 수확하지는 않는다. 그중 일부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로 간다. 그 사람의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만 널려 있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로 옮겨가게 된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의 사념 에너지가 특정 주파수에 고정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 펜듈럼은 그 지지자에게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펜듈럼이 그 올가미로서 그의 주파수를 붙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대참사나 자연재해에 관한 정보를 듣고 그것을 귓가로 흘려보낸다고 생각해보자. 사실 당신에게 그 영향이 끼쳐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경우에는 대개 자연재해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인생 트랙에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이 피해자가 된 인생 트랙은 비껴간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당신이 재난과 불행한 사건에 대한 소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놔둔다면 당신은 그것을 슬퍼하면서 친구들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럴 경우 당신은 곧 그런 재난의 피해자가 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 뭔가를 피하려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갖게 될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원하지 않는 것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사실은 바로 그것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달갑지 않은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고 싶다면 그토록 별나게 애쓸 필요조차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 감정을 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예컨대 궂은 날씨를 싫어해서 비가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만 계속한다. 이웃이 시끄럽게 굴어서 당신은 늘 그들과 싸우거나 마음속으로 그들을 경멸한다. 당신은 뭔가를 두려워하고 그것이 당신을 불안에 빠뜨린다. 직장 일이 지긋지긋해서 일에 대한 혐오의 감정 속으로 빠져든다.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거나 경멸하는 것과 같은 당신이 정말 꺼리는 것들은 당신을 어디에나 따라다닐 것이다. 물론 피하고 싶은 다른 것들도 많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당신을 크게 괴롭히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그 일들은 당신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꺼리는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여 혐오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품자마자 그 원치 않는 일은 틀림없이 당신의 삶 속에 현실화될 것이다. 삶에서 원치 않는 일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사념 에너지를 사로잡고 있는 펜듈럼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펜듈럼이 집적거리도록 놔두지도 말고 그 게임에 빠지지도 말라. 화개적인 펜듈럼의 소나기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멈추게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펜듈럼, 펜듈럼이 그냥 지나가게 하기. 펜듈럼과 싸우는 것은 헛수고다. 이미 말했듯이 펜듈럼과 싸우는 것은 펜듈럼을 당신의 에너지로 먹여 키워주는 짓이다. 성공을 위한 첫째 조건은 펜듈럼과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첫째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싸워서 떼어놓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은 더욱 기를 쓰고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입버릇처럼 될지도 모른다. 제발 나를 편안히 좀 내버려둬. 모두들 저리 꺼져. 당신은 당신을 괴롭히는 펜듈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펜듈럼을 당신의 에너지로 먹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더 달라붙는다. 둘째로 당신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비난하거나 바꿔놓을 권리가 없다.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볼 때처럼 좋든 싫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술관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이 많아도 그것이 보기 싫으니 치워버리라고 요구할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펜듈럼이 존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 당신에게는 펜듈럼을 저 혼자 내버려둘 권리, 곧 그것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펜듈럼과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펜듈럼을 비난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침착성을 잃지도 말라. 그 모두가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정반대로 하라. 펜듈럼을 이미 주어진 것, 피할 수 없는 악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떠나라. 어떤 형태로든 싫은 마음을 보인다면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기게 될 것이다. 선택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거부하기를 먼저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다가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여기서 받아들임이라는 말은 무엇을 껴안아 자신의 일부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이란 만물이 그 자체로서 존재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쳐 가라는 뜻이다. 받아들이고 놓아보내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당신을 통과하여 지나가도록 허용하고 그것이 떠나갈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다. 그와 반대는 받아들여서 곁에 붙들어 두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저항하는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사과가 그냥 싫다. 사과만 보면 역겹다. 그렇다면 그냥 사과를 무시해버리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사는 세상에 사과와 같은 역겨운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과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짜증이 난다. 그리고 그 혐오스러운 느낌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한다. 이것은 물질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그는 탐욕스럽게 대들어 사과를 입에 쑤셔 넣고 우적우적 요란스럽게 씹어 먹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사과를 혐오하는지를 외쳐대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호주머니에 사과를 가득 쑤셔 넣은 채 목이 매도록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사과는 정말 질린다며 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사과가 싫으면 그것을 삶 밖으로 던져버리면 된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떠오르지조차 않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그런 감정의 대상에 매여 있으면 산염 에너지가 특정 주파수에 고정되고 그러면 당신은 펜듈럼에 붙잡혀서 당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널려 있는 해당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삶에서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쳐가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 삶 밖으로 어떤 것을 내던진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라는 뜻이다. 회피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자기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회피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자기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삶 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당신이 라디오 수신기라고 가정해보자. 잠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매일같이 진절머리 나는 방송을 듣는다. 그 방송이란 바로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다. 그러니 그저 다른 주파수로 다이얼을 돌려라. 당신과 세상 사이에 철의 장막을 쳐놓는다면 좋지 않은 펜듈럼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그런 철갑의 보호막 속에 있게 되면 당신은 이렇게 혼잣말을 할 것이다. 난 꽉 막힌 벽이야.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 나에게 다가올 길은 없어. 그런 보호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실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끊임없이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보호의 장의 에너지는 애초에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펜듈럼의 주파수에 동조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펜듈럼이 노리는 바다. 펜듈럼은 당신이 에너지를 기쁜 마음에서 주든 분노하는 마음에서 주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펜듈럼은 그저 에너지를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펜듈럼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비어 있습니다. 내가 텅 비어 있다면 무엇으로도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나는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다. 펜듈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나는 단순히 그것을 무시한다. 펜듈럼의 에너지는 나를 그냥 통과해 가버린다.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공간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펜듈럼의 게임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냥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펜듈럼에게 나는 텅 비어있는 존재다. 펜듈럼의 주된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지지자를 끌어들여서 그들의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펜듈럼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당신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간다. 펜듈럼은 오직 게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달리 말해서 펜듈럼의 주파수에 맞춰서 사념 에너지를 방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개가 짖으며 당신을 뒤따라오고 있다. 당신이 뒤돌아보면 개는 더 큰 소리로 짖을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적하기 시작하면 개는 한참 동안이나 계속 당신을 뒤쫓을 것이다. 사실 개는 소동 부릴 만한 대상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간단히 무시해버리면 개는 다른 대상을 찾아갈 것이다. 개에게는 무시당했다고 모욕감을 느끼는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개는 에너지를 얻어내려는 목표에 너무나 몰두해 있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자, 이제 개를 말썽 일으키는, 이제 개를 말썽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과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라. 이 모델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귀찮게 군다면 그에게 파괴적인 펜듈럼 모델을 적용시켜보라. 아마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 말썽꾼을 잠잠해지게 만들 방법이 없다면 그저 그의 도발에 반응하기를 멈추라. 그를 무시하라. 당신이 그에게 에너지를 대주기를 멈추지 않는 한 그는 당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와의 싸움에 말려들어서 직접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말없이 그를 증오하면서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도 있다. 에너지 대주기를 멈춘다는 것은 그 말썽꾼에 대해 생각하기를 일절 멈추는 것이다. 당신의 머리에서 그를 그냥 몰아내 버리라. 자신에게 그저 이렇게 말하라. 그냥 내버려 둬. 그러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펜듈럼을 간단히 무시해버릴 수가 없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예를 들어 사장이 당신을 야단치기 위해 호출한다고 하자.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쓰는 것은 모두 에너지의 손실을 가져온다. 두 경우 모두 펜듈럼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펜듈럼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단지 펜듈럼 게임을 하는 척하고 있는 것일 뿐임을
명심하는 것이다. 우악스러운 사내가 큰 망치로 당신을 내리치려 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거기에 맞설 방법이 없다. 방어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다. 그 순간에 그저 옆으로 비켜서라. 그러면 그 덩치 큰 사내는 자기가 휘두른 망치를 따라 허공으로 나가 떨어진다. 이것은 펜듈럼이 당신을 잡지 못하고 허공에서 헛발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와 동일한 원리다. 합기도에서는 실제로 가함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강호자는 공격자의 팔을 잡고 마치 손님을 가볍게 배웅하는 것처럼 잠시 함께 가주다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풀어놓는다. 그러면 공격자는 처음 들었던 방향으로 자신이 나가 떨어진다. 비밀은 오로지 방어자가 공격자에게 결코 맞서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방어자는 공격자의 길에 합류해서 잠시 그와 함께 간다. 그런 다음 그를 놓아 보내주는 것이다. 공격자의 에너지는 허공 속으로 떨어진다. 방어자가 텅 비어 있다면 붙잡을 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유연한 작전 뒤에 숨겨진 기술은 무엇일까? 기본은 펜듈럼이 처음에 공격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다가는 옆으로 재치 있게 살짝 비켜나서 펜듈럼의 움직임을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얌전히 돌려놓는다. 예를 들면 열성적인 상사가 당신에게 일을 잔뜩 맡기면서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을 강요한다. 당신은 그 일을 그런 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면 아예 그 일이 당신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방어를 위한 논쟁을 벌인다면 상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에게 복종을 요구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결정난 일에 반항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의 모든 말에 동의해주라. 펜듈럼이 최초의 충동을 소진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런 다음 그와 함께 일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하라. 이때 당신은 상사의 사념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의 주파수로 방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충동은 아무런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았으므로 당분간은 잠잠히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아는 척 하지 말라. 뭐든지 긍정하고 논쟁을 피하라. 단지 그의 조언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잘할 수 있을지, 어쩌면 다른 직원을 더, 어쩌면 다른 직원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지 물어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펜듈럼을 따라 함께 흔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 게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깥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처럼 한다. 펜듈럼은 게임에 완전히 몰두해서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펜듈럼의 게임이다. 펜듈럼이 결정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조언을 구한다. 당신은 펜듈, 당신은 당신을 향하던 그 에너지가 다른 해결책이나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당신의 가난한 펜듈럼은 헛발질을 할 것이다. 네,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소제목 제2장 펜듈럼의 소제목 당신은 언제나 원치 않는 것을 얻는다와 펜듈럼이 그냥 지나가게 하기 파트를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